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TV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휘입니다. 오늘도 통일TV 개국 특집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통일의 길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오늘도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또 통일TV 자문위원으로 일해주시는 박한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교수님 모시고 들을 그 말씀의 그 주제는 그러니까 트랙 2와 통일 문화인데요. 트랙 2라고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저희한테는 대단히 그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트랙 2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트랙 2를 오늘 그 토론 또는 그 말씀 그 주제로 삼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는 그 한반도의 통일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통일 문화의 안정적인 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통일 문화는 결국 통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통일 교육의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박 교수님의 그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있는데요. 박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그 교환하는 가운데 상호 어떤 이해의 지평이 넓혀지고 그러한 그 과정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어떤 커뮤니티가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커뮤니티 빌딩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그 커뮤니케이션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그 개념과는 상당한 정도의 그런 그 거리가 동떨어진 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나 또는 남북관계에서나 또는 각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그 가치를 교환하면서 상호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보다는 격렬한 어떤 그 논쟁, 그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감안할 때 박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트랙 2라고는 독특한 그 토론 모델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 토론 트랙 2 말씀을 교수님께 청해 듣고 그런 트랙 2의 모델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 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트랙 2라고는 개념이 그 시청자들한테 대단히 생소할 텐데요. 예. 거기에 어떠한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트랙 1이 있기 때문에 트랙 2가 있죠. 1, 2인데 예. 트랙 1은 공식적인 정부와 정부 사이의 교감과 통칭과 또 토론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랙 1에서는 주로 정부를 또 대변하는 외무성 혹은 외무부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앉아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트랙 1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감하는 걸 떠나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말을 하면 그 저희가 어디에 있을까?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이 트랙 2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째 원칙은 비공개. 그래서 제가 트랙 2를 30년 동안 10년 해가지고 활발하게 하는데도 의식적으로 비공개를 했습니다. 언론인을 그렇게 원하는 언론인들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 비공개, 그 다음에 비공식. 여기는 공식적인 뭘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비공식으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예. 영어로 accountability. 내가 말하는 데서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지, 말하는 걸 추궁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다. 예. 우리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지 다른데 아무 뜻이 없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가 트랙 2를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트랙 2에 초청되는 사람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 한국 이 세 군데서 초청해서 1912년에 하나 좀 큰 걸 하고 또 2002년에 미안합니다. 또 2012년에 했고 2000년도에 초에 했고 1994년인가 또 했고 뭐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나? 네. 정부 관리들은 초청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부 말밖에 못 합니다. 네. 그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부의 시책 이외에는 얘기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학자들은 또 안 됩니다. 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론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데 공무원은 아닌 사람, 국가대표는 아닌 사람을 골라서 미국 같으면 띵크탱크 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서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둘째 자격은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남북이 만나면은 북한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또 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부 공무원이 아니면서 서로 잘 아는 이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게 둘째 자격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첫째 그 대상은 초청 대상은 평화 혹은 통일의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입장이 개인적인 혹은 자기 국가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준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얘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있지만은 저는 이 프로그램 밖에 식사 시간이나 식사하고 나서 참 와인이라도 한 잔 구원하면서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게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서는 저는 제가 사는 곳에 탁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남북, 미국 학자들, 대표들 와가지고 하면은 제가 저녁에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탁구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온 사람들, 북쪽에 온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탁구를 못 칩니다. 탁구가 제일 잘 치긴 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학교에서 탁구를 다 합니다. 제가 평양 한번 가면 학교 가면 애들이 탁구를 치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어릴 때 탁구를 좀 치는데 이런 어린 애들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탁구 선수들입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남쪽에서 한 팀, 복수를 치니까 한 팀 만들고, 북쪽에서 한 팀 만들고, 이래서 이제 경기 한번 해봐라. 남북이 경기하는 거예요. 경기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기하는 거 시작하고 나서 제가 뭐 대접한다고 다른 데 좀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자기들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북쪽 사람하고 한 팀이 되고 또 북쪽은 남쪽 사람하고 그 파트너들을 바꿔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되니까 게임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바꿔왔습니다. 아, 남쪽 참여자가 탁구 실력이 좀 모자라니까 북쪽 사람하고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비슷한 실력을 만든 조를 이 경기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해 합디다. 그걸 보니까 이 탁구다에 여기서는 통일이 됐다. 제가 그랬죠. 통일이 됐다. 통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놀면서 오락하면서 웃으면서 통일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이 트랙2가 묘미가 있는 것이 그 원칙에서 하니까 공식적으로 자기 주장을 우기지 않고 질의응답 같은 건 마음대로 대답해도 그 책임을 논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없으니까 또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잘하게 이해를 증진시킨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 놓으니까 이제 트랙2가 상당히 진전도 되고 한 번은 2012년에는 그 사람들한테 만장일치로 합의를 받아서 합의문을 5항목에 있는 합의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다 추상적이고 한 거지만은 우리가 좀 더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합의문도 만들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금 단계에서 남북이 정상도 2번씩이나 만나고 또 앞으로 또 만날 거고 이게 다 좋은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뭐 의례적으로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여기 가지고는 우리 통일 문턱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이 트랙2의 방법을 좀 사용했으면 그 트랙2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은 트랙이 철로입니다. 트랙이 보통 이제 제가 중국 가서 많이 보는데 이 땅 위에 철로가 이래 있으면은 그 밑에 지하에 철로가 또 있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같은 곳을 가는데 땅 위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땅 밑은 눈에 안 보이는 그 트랙이 있습니다. 그 밑에 트랙을 눈에 안 보이는 트랙을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트랙을 트랙2라 그럽니다. 그래서 트랙1, 트랙2. 트랙1은 정부와 정부, 트랙2는 이제 정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해 정진을 위해서 뭐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랙2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모르고 트랙 1.5 1.5 이런 말 제가 웃지요. 트랙 1 아니면 2지 지하에 있는 거지. 1.5면 뭐 땅놀이하고 밑에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숫자에 민감하니까 1도 아니고 2 아니면 그 중간에 1.5로 하자. 뭐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랙 2를 무슨 고안을 해서 또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많이 해보니까 퍽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일 먼저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트랙 2를 그 운영하시는데 그게 3가지 원칙을 정하셨다. 그래서 비공개, 비공식 또는 뭐 비책임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이제 초빙어는 초청자의 자격 요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영향력,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토론하니까 굉장히 그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됐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참여자가 그 미국, 북한, 그 다음에 남한 주로 이 3 국가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그 상식으로 특히 이제 남한에서 진행되는 각종 토론 그 경험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 북한, 그 남한 이 세 국가의 그 이념이랄지 또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또는 그 감정적인 격앙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트랙 2에서는 이런 토론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원칙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한 이 토론이 이 트랙 2 모델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석하는 사람들을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최 측은. 그래서 언론 보도 안 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자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사실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청중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게 말하는 거. 그 신문에 나오면은 그게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합니다. 그걸 이제 통제뿐만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한테도 서약을 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토론된 거는 나가서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청당한 사람은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전문성만 있을 뿐만 아니고 또 평화와 통일의 집념만 있을 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인품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초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 날려보겠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 온 사람들 여기 온 중요한 국제 관계 북한 사람도 오고 뭐 이러니까 언론인을 자기가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누가 데려와도 언론인은 문에서 절대 못 오게 합니다. 모두 못 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불만을 가지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것만 잘 지키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더욱더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한국에 온 사람, 북한에 온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좀 창의적인 발언을 또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는 것이 트랙 2 마당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참여자 어떤 자격 요건, 그러니까 인품,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국 국회 어떤 토론 문제, 토론 문화에 관해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이런 각종 자료들을 검토를 하면서 발견했던 그 자료인데 저도 놀랐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국회의원에 대한 그 신뢰도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3% 정도 된답니다. 100점 만점에서 3%.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인품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국회에서 뭐 거의 늘상 어떤 생산적인 어떤 대화보다는 뭐 굉장히 그 정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인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니까 인품,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한국 국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각종 분야에서 진행되는 그 토론에서 인품,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도가 이런 걸 완전하게 못 만들고 사람 자체입니다. 인품이
있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면은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남남 갈등이랄까 이런 문제, 또 북에서도 의견 차이랄까 이런 문제는 항상 이 트랙 2의 유사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왕 여기 보면은 제가 전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뭐 공무원도 못하고 이래 쭉 해외에서 산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얘기를 안 하고 청와대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를 마음에 오디언스 맞으면 듣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거 듣기 좋게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체제와 체제가 서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서로 이해를 잘 해야 되니까 북한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아이디어 미국에서 이렇다. 서로 그래야 됩니다.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그러면 북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왜 저리 나가느냐. 그걸 북에서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왜 이래서가 나갔는지 정답이 없습니다.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정답이 채택이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미국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남한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분한 의견을 그대로 알아야지 거기에 대처해서 정책과 요담 방법을 모색하게 그렇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남북 관계에는 제가 거듭 느끼는 건 만나가지고 우리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2번이나 정상회담을 했고 백두산에 수백 명이나 가가지고 물까지 떠오고 하는 이런 판에 실질적으로 6.15 연방식으로 하자 이런 해놓고 그 첫 단추를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한 걸음도 못 딛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서독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지. 동독은 없어진 것처럼 북한도 없어지지 않겠나. 이 허무맹랑한 기대를 가진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이 다른 데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 발견이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랙 2라는 방법으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각 분야에서 예술인은 예술, 또 스포츠맨은 스포츠맨, 학자들은 역사학자 더 중요하고 이런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람을 연구를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북한을 열심히 보고 남한도 보지만은 제일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관찰해야지 제도를 관찰하고 거기에 성문화된 무슨 율법이나 규범을 분석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이 트랙 2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해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 트랙 2 같은 입장에서 비밀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심탄회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태극기 가지고 뭐 광화문 앞에 가지고 흔들고 그거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또 하나 좀 궁금한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트랙 2 무려 미국, 북한, 그 다음에 그 한국 굉장히 그 이해관계 특히 그 어떤 이념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상이한 상에서 그 대립을 끊이지 않는 이런 쪽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라고는 부분에서 그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현실에서 진행되는 각종 토론 또는 어떤 논쟁 이런 쪽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트랙2의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 역할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히 사회자한테 그 요구되는 어떤 그 자질이랄지 어떤 그 요건이랄지 또 어떤 그 특히 유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으시면 혹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회자라는 것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이렇게 봐서 어디에 의견과 의견이 맺혀가지고 흘러가지 않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걸 파악을 해서 그걸 풀도록 사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 지금 참석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은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는 입장이 없어야 됩니다. 유일한 입장은 평화여야 됩니다. 혹은 동일, 맞는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만 그게 참 침체되가 있어야지, 그 외에 어떤 입장, 미국의 입장을 내가 지지한다든가 남쪽의 입장, 북쪽의 입장을 지지한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그 미디에이션, 중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매자가 평화 만드는 사람은 분쟁의 복판에 들어가서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다른 야욕이 없어야 됩니다. 그 남쪽에 가서 한 자리 하겠다, 북쪽에 인정을 받겠다, 미국에서 뭘 인정을 받겠다, 이런 개인적인 영리 타산이 있으면 중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시면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그 참여하는 참여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그 고급스러운 어떤 그 덕목, 책임자한테도 그런 대단히 고급스러운 덕목이 요청이 되는 것 같고, 뭐 전문성이랄지, 또 어떤 그 영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되고, 또 방금 그 사회자가 갖춰야 될 그런 그 적용 요건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요건을 그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을 사실은 선별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초청해서 또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초청했다. 그러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초청한 동기와 또 우리가 만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은 자질이 좀 모자라는 사람도 오기 전에 자질이 충족되도록 만들어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자꾸 그렇게 변하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미국 북쪽 남쪽 사람들을 제가 모셔가 회의를 하되 방청석에
손님들을 또 모십니다. 방청석이요. 손님. 예, 예. 그건 국가하고는 관계없이 예. 또 그 자격에 꼭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정부를 자문하는 소위 거물이 오면은 네. 방청을 시킵니다. 발언권은 안 주고. 그럼 그 사람도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해가 올라가죠. 그래서 또 방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초청 강사도 특별 강사로 해서 여기저기 초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트랙2 다른 학교에서 할 때 초청 강사로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그 평화학의 거물들 제 친구인 노르웨이에 있는 요한 갈퉁 이런 사람 제가 2003년인가 초청해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는 이런 거다. 그런데 평화학자들, 우수한 학자들은 다 생각을 같이 합니다. 평화를 절대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평화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분들을 또 제가 특별 초청 강사로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 또 레빈으로 온 사람들이 배우지요. 저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목적이 가르쳐 주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사람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다름 아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도 교육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인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남북이 합해서 통일대학이나 평화대학을 만들어서 서로 이해를 정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앞으로 더 기회가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토론 주제가 그 트랙 2와 통일 문화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요. 전반부에서 트랙 2의 그 개념, 주로 이제 그 개념 측면에서 트랙 2가 이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원칙이 어떤 거 주로 이제 개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주제는 이 결국은 이런 트랙 2 모델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통일 문화를 이제 정착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 수십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트랙 2가 궁극적으로는 그 상호 이해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 수없이 많은 사례 중에서 처음에 이제 기대하지 못했지만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트랙 2를 진행하면서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어떤 상호 이해가 그 이해의 지평이 열린 그래서 그런 이해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냈으면 더욱더 좋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몇 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미국에서 온 분들이나 남쪽에서 온 분들이 제일 모르는 것이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많은 재앙과 대가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추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또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뭐 근년에 와서는 비핵화 문제가 항상 중심에 옵니다. 그러면은 북한 왜 핵을 추구했느냐? 그걸 다 외부에서는 들 수 없는 북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북한이 왜 그래 추구하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걸 알게 되면은 이 핵 포기를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해도 미국과 또 청와대에서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포기할 거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다른 얘기는 못 듣죠.
네. 근데 북한 사람 진짜 북한 사람한테 얘기 들어도 제1 트랙에는 나가서 포기한다 그럽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걸 포기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포기한다 그러고 또 그것은 수령님 김일성 서기께서 이제 한국도 포함해서 조선반도 전체 비핵화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기들은 그 안보의 수단으로 무엇보다도 핵무기가 필요했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핵무기를 필요하니까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되고 장만해야 되고 그러나 장만하자마자 우리는 포기를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아하.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훈 정치라 그래서 김일성 그 비서님의 그 유훈을 따라서 비핵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분들이 다 심지어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죠?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핵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동기, 핵을 가진 동기에 대해서는 김일성 그 비서도 핵을 가지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우리도 비핵화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걸 보타에서 보면은 다 합해서 종합해서 보면은 북한은 자기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핵 포기 안 합니다. 그래 쟤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하고 면밀하게 대화하고 또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토론을 많이 하면은 저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에 온 사람들은 북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핵 무기를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안보가 아주 있는 한 포기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평화조약 국교 정상화가 없으면 완전한 비핵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 회의의 토론이나 이런 게 움직여. 그러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쪽만 보면은 그 자기들이 안보나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한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그 국가 시책이 비핵화하는 게 또 한반도 전체 비핵화, 나아가서는 세계 비핵화에 자기도 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또 김일성 수령이 옛날에 교시한 바가 있었고 또 그렇게 따라가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면은 그걸 조금 북한이 비핵화는 이런 조건이 성립되면 할 거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 조건이 성립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평화조약이 없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북한이 비핵화하기를 원하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가 되도록 그런데 힘을 써야 됩니다. 비핵화에 뭐 말만 단어만 강조할 게 아니고 그거는 미국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북한이 어떻게 하면은 핵 없어도 평화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예. 우리 민족은 도울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문화도 의식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랙2 같은 게 이제 청와대나 이런 분들까지 다 이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서 옳은 결론에 이르길 바랍니다. 아하. 그 아까 트랙2의 그 의미,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주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중요한 그 토론 모델이다. 솔직히 그 정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북한 그 비핵화를 사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트랙1에서 특히 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트랙1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데 트랙2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남한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개발한 이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트랙2의 모델에서 그 대화를 진행시키는 그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 속내라고 할까 깊이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교수님께서 이 트랙2를 통해서 추구했던 그러니까 이해의 지평이 확대되는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그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가 북한과 이 트랙2 모델을 통해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생각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지평이 넓혀졌습니다. 그러면 남한이나 북한 그 참여자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 이런 데서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좀 보여줍니까? 그런 그것이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합의문을 2012년에는 만들어냈습니다. 그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합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의한 사람들은 지지를 하지요. 그리고 평화가 담보가 되면은 보장이 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믿는다. 그런 건 이제 이 회의에 참석해 보면은 수긍이 갈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조건 없이 북한은 핵을 완전하게 포기한다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만장일치로 그 합의문을 도출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뭐 북미 간 또는 남북 간 과거의 그런 경험을 놓고 보면은 첨예하게 이제 의견 대립이 되고 항시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봐왔기 때문에 이런 트랙2 모델을 통해서 상호 이해 지평이 넓혀지고 그래서 어떤 만장일치를 통해서 만장일치 형식으로 어떤 합의문을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랙2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렇죠 진가라고 할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랙2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칙에 자기 입장을 정부의 입장을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관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배우려고 오니까 이해하려고 오니까 말하는 것보다도 외무부에 있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국가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선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우리 트랙2는 전혀 그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목적을 그렇게 달리 해놓으면은 상호 이해한다. 왜 북이 핵을 추구를 했느냐.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그러면은 여기에 올만한 인품과 지위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타당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지가 수십 년 되는데 핵무기 아니고는 우리가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안보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아는 사람은 핵무기 만드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러나
총을, 기관총을, 탱크를, 비행기를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돈이 많은 그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면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북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핵을 추구를 하고 6번이나 핵 실험에 성공을 하고 거기다가 ICBM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테스트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은 적어도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북한을 핵국가로 봅니다. 말은 달리 하죠. 핵국가로 안 보면은 왜 하노이까지 만나러 갑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북한은 핵국가다. 싫어도 좋아도 핵국가다. 이런 것이 지금 은연중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북한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실험 안 하죠. 이 핵실험 앞으로도 더 안 할 겁니다. 더 이상 하면 국력만 낭비되고 환경만 나빠지지 더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니까.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트랙트 모델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원칙 비공개, 비공식, 비책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원칙을 정하신 이유는 굉장히 그 자유롭게 그 원하는 어떤 이야기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정한 것처럼 이제 제가 얼핏 이해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그다음 이제 초청자의 그 자격 요건으로서 그 영향력과 전문성과 특히 그 인품과 신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호 이해, 평화 또는 통일에 대한 집념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런 요건들을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야말로 아주 자유롭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런 그 규범이랄지 이런 어떤 정신, 토론의 어떤 정신, 원칙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3원칙에서는 굉장히 어떤 얘기도 좋다. 자유분방하게 굉장히 오픈된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또 이 참여자 어떤 자격 요건을 보면은 무조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요건, 규범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토론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얼핏 조금 이제 상이한 그런 부분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규범이나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과 원칙에 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는 거는 시정을 해야죠. 시정을. 그리고 인품이 있는 건 사람 믿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약속한 건 지키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비공개로 하자는 거는 돌아서 가지고 기자하고 회견하자마자 그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남쪽에 적어 놓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몇 번이나 한 걸 우리가 신문에 큰 대문장까지 났죠. 여기 참석한 사람이 더구나 지금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큰 소리 해가지고 그랬죠. 자기가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용당하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는 절대 그 비슷한 종류의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자기 소신대로 얘기할 사람, 얘기할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남쪽에서 참 오신 고명한 학자 한 분이 저한테 박 교수님 그 비밀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재주로 비밀을 보장할 겁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다 비밀로 합시다 이랬거든. 그래 여기 참석한 사람이 전부 다 지키면 보장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그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저는 외국에만 오래 살았지 그 약속이가 믿자 그러면 그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건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온 사람이 한국 신문에 대문짝같이 해가지고 북은 핵을 포기 안 할 거다. 저 이런 조건 안 할 거다. 그건 옳은 얘기지만은 공개하라고 하진 않았거든. 그래 그런 게 이제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트랙 2를 앞으로 진행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이제 남북 관계에서 또 북미 관계에서 트랙 2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 통일 문화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트랙 2의 모델을 이해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트랙 2의 모델을 실제로 적용해서 이해의 지평, 상호간의 어떤 이해의 지평을 넓히면서 통일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양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많이 있죠. 뭐 존 노크랄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리버티죠.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이 자유, 리버티는 영어로 라이센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방종입니다. 라이센스, 그러니까 리버티는 라이센스와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일관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종은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멋대로 행동하는 데 반해서 자유는 물론 자유롭게 뭔가를 추구하지만 그거는 일정한 룰 안에서의 그런 자유라고 하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트랙 2 모델에서 비공개, 비공식, 비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거는 이 안에서 방종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일정한 규범 안에서의 대단히 고급스러운 그런 토론의 어떤 자유를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유 개념을 마치 방종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것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어떤 논쟁 또는 어떤 정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의 이러한 트랙 2 이런 모델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공유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통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만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